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오늘은 월간 하태경 편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죠? 그러게 이상가족 맞는 느낌. 아우 반갑습니다, 의원님. 그나저나 오시면서 한국노총 인터뷰는 들으셨어요? 아니 못 들었어요. 아, 못 들으셨어요. 예, 한국노총 측과 인터뷰가 있었는데 어제 네. 이제 경사노위의 참여 중단, 예, 탈퇴는 아니고 예, 예. 중단을 선언했죠. 예, 예. 아까 이제 그 사무총장의 이야기는 만약 대화 상대로서의 본질적인 어떤 태도 변화가 있지 않으면 예. 반정부 투쟁? 아까 그렇게 표현했나? 아, 정권 퇴진이라고 아까 표현했군요. 정권 퇴진 운동까지도 갈 수 있다. 민주노총까지도 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근데 저는 원칙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노총이 민노총에 비해서는 좀 합리적이다. 대화가 좀 된다. 이런 기본적인 이제 스탠스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한노총과 틀어진 첫 번째 계기는 그 회계 투명성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회계 공개를 민노총뿐만 아니라 한노총도 거부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야, 한노총도 이러냐. 이건 사실 굉장히 좀 우리 사회 영향력이 큰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 기득권 집단이고 그 정도는 국민들에게 밝혀야 되는 기본 의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부를 해서 이게 회계 투명성 문제하고 폭력 시위 이 두 가지 문제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결국 회계 투명성, 회계 정보 공개하는 문제랑 예. 그다음에 시위할 때 좀 이 폭력성이 들어간 부분 때문에 이게 갈등이 생긴 거다. 그렇죠. 그런데 한노총 산하 조직들은 예. 상당 부분 회계 정보 공개를 다 했어요. 최상급 조직만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지금 지도부가 이제 밑에 사람들 오히려 의사를 거스르고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근데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거 회계 정보 공개가. 이제 처벌은 안 받죠. 아직 처벌은 굉장히 약해요. 뭐 과태료 얼마 내면 되고 처벌받아도 상관없는 건데,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 조직이면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그리고 사실 국민 세금 안 받는 참여연대 같은 조직도 다 공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회계 공개를 거부해?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렵고 윤석열 정부가 저는 양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강경 기조로 계속 가는 겁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건 좀 사실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한노총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광양 사태요? 예, 어쨌든 자기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했으면 경찰의 진압 사태는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내려오라고 했는데 그 지금 구속된 사무처장이 내려오지 않고 시위를 계속했고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아마 왜 나를 내려가라고 하는 것이냐 막 이러면서 내려오셔라 또 이제 이러다가 이제 격앙이 된 것 같아요. 양쪽이 다. 그렇죠. 노동판에 계속 뭐 폭력에 대해서 관용적인 이런 이제 역대 정부, 지난 정부죠.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번에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그건 오판이고 또 국민들도 이해를 못 하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왜 잘못한 사람이 화내냐.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한노총이 오히려 더 고립될 수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건 수용을 하고 정부랑 대화하자고 해야지 폭력과 회계 비공개하는 거를 봐달라 이런 억지 요구는 안 통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입장과 한노총 입장을 다 듣고 나니까 야 이거 굉장히 좀 장기화될 수도 있고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겠구나. 양쪽이 다 강한데요. 그래서 당내에서는 이번에 그 경사노위판을 새로 짜야 된다. 아니 경사노위판을 새로 짜야 된다? 대화 파트너를 바꾼다? 이제 비중 조절을 하는 거죠. 이제 지금 노동판에서는 민노총이 법에서 한노총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노동이 다양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MZ 노조도 있고, MZ 노조 또 비정규직도 있고 이런 전체 노동자들의 수적인 숫자상의 대표성을 좀 정확히 반영을 해서 새롭게 구성하는, 물론 민노총, 한노총을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독점하는 구조는 지금 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쪽으로 또 지금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대화 파트너의 변경. 어차피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판에 경사노위 재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는 거 아까 인터뷰와 또 하태경 의원의 입장 들으시면서 여러분 좀 상황 돌아가는 거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치권 뉴스 정말 마를 날이 없는데 이 얘기부터 시작해보죠. 어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자진 출석을 했어요. 왜 나를 소환하지 않느냐. 나를 소환해달라. 피켓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송 대표가 오판하고 있는 게 수사 전에 말을 많이 하는 쪽이 불리합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조국 사태 때도 보면 본인이 자청해서 청문회는 거부했으면서 기자들하고 질의응답 기자회견 했잖아요. 했죠. 그래서 예. 많은 말을 쏟아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수사 과정에 이게 다 참고 자료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상황이 바뀌면 말이 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송일 대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내면 불안이 밖으로는 오버액션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오버액션 하는 것 같으세요? 예, 굉장히 궁지에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단적인 이야기가 왜 나를 수사하지 내 주변 사람도 수사하냐. 예. 주변 사람 수사하는 게 기본이에요. 주변부터 이렇게 주변 압박해가는. 그지 연루되는 사람들이니까. 음.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꼭 지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강압 수사를 할 수가 없고 불가능하고 다 증거 수사를 하기 때문에 진술과 증거. 그래서 주변 사람들 하나씩 불러가지고 차곡차곡 증거 진술 모으고 마지막에 이제 소환을 하는 게 순서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수사 받으러 가기 전에 송 대표한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고 상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송 대표가 심적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이에요. 주변인들에게 미안함 나 때문에 같은 거.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울컥하는 거예요. 울분에 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굳이 할 필요 없는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밖에 나와서 자꾸 시끄럽게 하고. 근데 이게 이제 국민들 시선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왜 일반 국민들이 받는 대우를 거부하고 특별 대우를 요구하냐. 누가 수사 빨리 해달라고 땡깡 부리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자기 순서 기다리면서 특히 피의자 신세면 참고인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외국 출장 가는데 좀 일정을 좀 앞당겨달라 이럴 수 있지만 피의자는 기다려야죠. 그렇죠. 대부분 국민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저 양반은 피의자 되고도 죄를 저질러 놓고도 특별 대우 요구하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 용어로는 부적절한 용어긴 하지만 속된 말로 땡깡 부리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렇죠. 100% 땡깡이죠. 검찰들은 지금 속으로 미소 짓고 있을 겁니다. 왜요? 우리가 수사하고 있는 게 제 방향을 딱 짚었구나. 제 방향으로 가니까 정조준하고 있구나. 찔려서 그러는 거다. 찔려서 그러는 거다. 그래도 수사를 해달라는 건데 내가 조사 받겠다. 수사 당연히 할 거 아닙니까? 기다려라. 그렇지. 수사할 부를 때까지 때를 기다리라는 건데 아무튼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어제 뭐 나를 소환해라 외에도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어요. 그 비판의 발언들을 보면 결국 검찰 수사의 방식에 대한 불만, 비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이 고양이 앞에 쥐 같다. 고려 말 무신 정권의 머슴, 노비, 사병 같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뭐가 더 중하냐 이런 것들을 따져 물었습니다. 고향 앞에 쥐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있을 때는 시끄럽게 하고 정작 수사받으러 가면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고향 앞에 쥐처럼 가만히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진술 거부하고 묵비권. 그게 고양이 앞에 쥐 같다. 그렇죠. 검찰 앞에 가면 민주당 의원들이 다 그래요. 전부 다 묵비권 침묵하고 있잖아요. 고향 앞에 쥐처럼. 그 휴대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좀 보고 올까요? 깡통폰을 제출한 걸 두고 검찰은 깡통폰이 아닙니다. 저희가 프랑스 갈 때 한국 핸드폰을 폐기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한국 폰을 로비했으면 전화 요금도 많이 나오고 프랑스 폰을 썼던 거고요. 제가 귀국해서 새로 핸드폰을 사가지고 일주일 쓴 거예요. 일주일. 그거 제출해서 제출한 겁니다. 방어권 차원이 아니란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방어권이나 뭐나 간에 그것밖에 없다고 일주일 쓴 핸드폰 제출한 거 가지고 무슨 깡통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프랑스에선 프랑스 폰 쓰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폰을 쓴 게 일주일밖에 안 돼서 그거 제출한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를 왜 국민들한테 하는지 모르겠어요. 판검사 앞에 가서 하면 되지. 기자들이 물으면 저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답변을 하잖아요. 그럼 저게 뭐 어떤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요.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또 혹시 자기 프랑스에 가져갔던 한국 핸드폰 통화 기록이 나온다든지 썼다는 그런 말이 또 모순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뱉어놓은 말은 주워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기록들은 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말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유리하지 않다. 이게 하태경 의원님이 변호사로 좀 가셔야겠는데. 저도 옛날에 이제 학생 운동하면서 수사를 많이 받아봤고 그래서 이게 잘하시는군요. 말을 많이 할수록 불리해요. 방어권이라 그러지만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는 여러 다양한 참고 자료가 생기고 또 이제 저런 말
물론 다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이었으면 좋겠지만 보통 핸드폰을 버리지는 않거든요. 외국 나가도 통신은 끊어 놓더라도 나중에 한국 가면 또 쓸 수도 있고 비싸잖아요. 뭐 요즘 뭐 80만 원, 100만 원짜리도 많고. 그래서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튼 뭐 송 대표 말이 다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불안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어제 화제의 장면을 평가해 주셨는데 약간 이판사판 싸움 하잖아. 이판사판이다. 약간 그런 느낌 뭐 받으셨어요? 예, 뭐 지금 그 자기 돈줄을 별도 돈줄을 수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강내구 씨 이 라인이 있고 이정근 라인이 있는데 그거 말고 뭐 저 송 대표가 알아서 처리했다더라 이런 진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직접 받아서 뭐 녹취 말씀하시는 예, 거죠? 녹취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수사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검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게 막사연인가 뭐 단체에 네, 수사하는데 그 관계자들 조사하니까 지금 조여오고 이러면서 뭐 이판사판 싸움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내후외환인데 혁신위원장 뽑아서 당 분위기 쇄신하려고 했는데 9시간 만에 낙마하면서 후폭풍이 지금 일파만파인데요. 일단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묻자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결과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대표다 이런 말 했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는 걸 그러니까 염두에 둔 걸까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민들 기만하는 데는 선수인데 말은 무한 책임, 행동은 무책임. 왜 그러세요 또? 아니 무한 책임 진다는 이야기는 사퇴한다는 이야기예요 대표지 보통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사퇴 정도 돼야 무한 책임. 그렇지 무한 책임이란 말은 사퇴할 때 쓰는 표현이 무한 책임인데 그 말로 끝이잖아요. 행동으로는 사과도 없고 사퇴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을 거다. 아니 또 앞으로 또 뭐 있을 수도 있죠. 뭐 사퇴 책임 절대 안 합니다. 그분 한번 보세요. 절대 안 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이래경 씨인가요? 그분 네. 혁신위원장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분 과제가 뭐였냐면 비명계 축출이었거든요. 비명계 축출위원장으로 이제 영입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 100% 대의원제 없애자.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비명계가 부글부글 하는 거죠 지금. 아니 그분을 모신 이유는 뭐 김근태 전 의장과도 친하고 두루두루 여러 사람에게 신망이 높고 또 강단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어제 장경태 최고위원이 하시던데. 그러니까 친명계는 두둔하고 비명계는 부부를 한 이유가 이제 과거 인연이고 그건 이제 최근에는 이재명 수호 이제 핵심 인사고 그래서 반 이재명 관련된 사람을 축출하는 게 혁신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인사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더 좋은 인사 뽑는 걸로 나가야 되는데 예. 그리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친명 비명 간의 이제 비타협적 싸움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질이 이재명의 비명 축출 쿠데타가 일종의 친위 쿠데타 실패 뭐 이렇게 보입니다. 친위 쿠데타의 실패다. 지금 이제 비명계에서는 사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뭐 이상민 의원 같은 분은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자기를 또 쫓아내려고 하는 의도가 명확히 보였기 때문이다. 네, 책임을 지라는 거죠.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비대위 만들어주고 뭐 이러면 정말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놔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세요.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총선 절대 치르기 안 전에. 내려놓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총선 치르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비명계는 쫓아내지 않으면 쫓겨난다. 이런 심리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싸움은 이 갈등은 더 격렬해질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이 혁신위원장을 다시 뽑아가지고 양쪽이 다 원하는 사람 다 만족할 만한 사람 뽑아가지고 혁신하고 뭐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당 이름도 바꾸고. 짬뽕이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노선을 좀 분명히 해야 혁신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소위 개딸들 빼고 이제 다수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혁신의 본질은 이재명 대표 사퇴라고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비명계가 여론을 얻고 있다고 보이고 있고 하지만 당내 안에서 세력은 이제 뒤처지고 이재명 대표는 사실 다음 대선에 출마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은 비명계 없이 독자적으로 가는 게 오히려 훨씬 유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것이다. 한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갈라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군요. 뭐 남의 당 입장에서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갈등은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월간 하태경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이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가운데 이분의 자녀 학폭 논란 이게 이제 불거지고 있어요.
아마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되는 순간 인사청문회 통과해야 될 텐데 민주당에서는 정순신 후보자가 폭탄이었다면은 이분은 핵폭탄이다. 핵폭탄이다. 이분 아들은 핵폭탄이다. 이럴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당 지도부 쪽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 걱정들이 많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당원들이나 당시 그 사건을 알던 사람들. 근데 이제 이동관 후보라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정자? 내정자 입장에서는 당시 원만하게 잘 타협이 됐다, 합의를 봤다. 근데 이제 문제 리스크는 그거죠. 그 당시 학교의 관계자들 속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경우에 굉장히 이제 힘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원만하게 다 잘 해결이 됐는지 피해자도 있고 당시에 이제 조사했던 선생님들도 있고 하니까 아닙니까? 피해자가 또 한 명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보니까. 이제 그거를 다 몇 좀 명 돼요. 체크를 해보고 원만하게 합의가 된 거, 해결이 된 게 아니면 아닌지 아무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까 다 해결됐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동관 예, 주석이. 이동관 본인은 근데 실제로 그런지 다시 한번 뭐 대통령실에서도 그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해찬 최고위원은 엊그제 우려하는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문자가 100통이 넘게 왔다. 정말 지금 그 정도로 우려. 그렇죠. 지금 학폭 문제가 우리 국민들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학폭 문제에 있어서 뭔가 좀 안 좋은 이런 진술이나 증언이 나오면 네. 당이 상당히 곤란에 처하는 건 맞죠. 그래서 맞아요.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100통이 아니라 1000통이라 그랬대요. 예, 저 이제 예. 1000통 넘게 왔다 그랬다고. 예. 그러면 이동관 수석 말대로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합의가 스무스하게 잘 된 거란 문제 없겠지만 그게 아닌 부분이 좀 더 조사하다가 나온다면 내정이 철회될 수도 있습니까? 물론 지금 내정한 것도 아닙니다만. 대통령실에서 그 부분 좀 점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학폭 문제가 장애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뭐 그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장애가 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30초 남았는데요, 의원님. 예. TV 토론, 당대표 TV 토론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로만 하고 또 실제로는 안 하고 양쪽이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다양한 현안들이 있잖아요. 또 민주당에서 지금 오염수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오염수가 또 핫 주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민주당이 불리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어요. 김기현 대표 쪽에서도 양쪽이 다 좀 지금 다 양쪽이죠. 다 미지근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우리 쪽만 비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토론 잘하시잖아요. 뭐 그렇게 되면 김기현 대표도 안 할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이재명 대표 더 강하게 하겠다고 하면 김기현 대표 할 거다.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내가 당 대표라면 이 주제로 하겠다. 뭐 지금 관심 있는 거 다 해야죠. 뭐 한노총 문제, 뭐 오염수 문제, 뭐 또 뭐 이동관 지금 내정자 문제도 있고. 이재명 대표가 그럼 더 강하게 하겠다라고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자기 내부 문제도 또 있으니까. 아, 그렇죠. 또 네. 자기도 재판 받고 있는 거 있고 김기현 대표는 또 그런 거 공략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건 각오하고 나와야지. 또 김기현 대표 쪽에서도 최고위원 그동안 뭐 혼란 있었던 거 이런 거 뭐 존재감 또 이런 거 나오면은 지금 뭐 불편할까봐 꺼리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최고위원 문제는 다 정리됐으니까 그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월간 하태경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